나는 파이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제 무조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청약이라는 거 완전히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전략을 잘 쓰면은 나름대로 똘똘한 아파트를 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제 저는 지출에 네. 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네. 골프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돈 많이 드는 건데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32번 넘어가면 골프 다 치게 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이런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그거 진짜 재밌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쳐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예를 들면 반지 점핑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거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저도 거기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골프는 아무래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돈도 많이 잡아먹고 에너지도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 딴 게 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저한테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 근데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건데 저는 골프가 대단히 재밌다고 듣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여유가 이제 별로 없는 사람들이 골프 치는 거는 그렇게 썩 금전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치든 골프장을 사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 생각은 하긴 합니다, 저도. 한국이 골프가 유난히 비싸더라고요, 해외랑 비교해서. 예. 그것도 약간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 뭔가 지출을 강요하는 게 사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도 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연애도 상당히 좀 이제 돈을 많이 잡아먹는 거잖아요. 안 할 수 그렇죠? 없는 거 네.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싶은 순간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귀찮네요. 귀찮았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이제 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찝어주고 싶었던 부분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어의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니까 그거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잡으러 갖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사람들한테 좀 여기 파이어를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파이어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은 일단 그거 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좀 그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파이어에 도달하신 분들이 저 책에 2명이 계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100억이 넘어갔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후에 파이어 후에 아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좀 불행해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은 내가 딱 깼는데 하루 종일 할 게 없네. 난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분들 좀 그쵸,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딴 분은 몇 년 동안 술만 드셨대요, 거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 파이어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그 돈이 예를 들면 20억, 30억이 쌓여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어디 살 것인가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하루하루에 대강이라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사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A, B, C, D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멋진 여행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로 뭐 주식을 뭐 가르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는 카페에서 후루룩 하면서 책을 쓴다 완전히 제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야 그래 그 인생 좋은 것 같아 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파이어 한 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파이어 한 사람 여기 만난 사람 중에 네. 가장 행복해 보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글쎄요. 근데 그분들 사실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거의. 네. 물론 이제 그 몇 년 동안 술 드신 그분이 조금 덜 행복해 보이긴 했는데, 딴 분들은 사실 거의 다 그냥 행복해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짜증나는 일이 발생해죠. 아무리 파이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쵸,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뭐 행복감 이런 거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서 계속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제한되지 않는 이렇게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막혀 있는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요새 그리고 계속 새로운 투자처를 찾잖아요. 네. 요새 최근에 찾은 뭐 새로운 어떤 좋은 투자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재미 본 게 그 비상장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 아무래도 부쩍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쪽에 액세스가 확실히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스타트업 투자라는 거는 사실 지인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지인들이 아무래도 생기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좀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쪽이 관심이 사실 가장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비상장 투자라는 거는 이제 원래 주식을 우리가 그냥 상장 주식을 하면은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를 번 거가 이제 고민인데 비상장 투자는 몇십 배에서 몇백 배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업사이드가 그쵸, 이제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게. 아, 네. 근데 그럼 일반인들은 못 해요? 일반인들은 지인들이 없으면. 그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엔젤 뭐 저기 뭐 조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런 엔젤들이 10,000명 정도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뭔가 지인 쪽을 통해서 하는 네, 경우가 네, 아무래도 네. 많죠. 네. 아, 내 친구, 친척 뭐 등등등 이렇게요. 그게 네. 없으면 일단은 그냥 정석적인 투자에 먼저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단 사실 투자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알면은 좋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주종목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사실 나머지도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세상은 돌고 돌아가지고 정말 거저먹는 투자들이 가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국내와 해외 거래소에 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뭐 IMF 때 이럴 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전세보다도 더 싼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제 막 투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사실 그러면 무조건 잡으면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은. 네. 지금도 있긴 하대요. 네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서 그걸 마피 투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마이너스 P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 몇 년에만 해도 사실 이제 서울에 이제 그 갭이 3천에서 5천 정도밖에 안 된 집들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많았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분명히 그 마이너스 갭들이 있을 건데 물론 그 집들은 이제 그 퀄리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네, 높겠죠. 네, 네. 좀 지역이 안 좋다든지. 네.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하면은 당연히 상당히 적은 자본으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러도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잘 아는 고수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배우고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카페도 나가고 뭐 모임도 나가고 하면서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독학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뭐 네. 특히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논문이나 뭐 책 같은 걸로 이제 주로 많이 공부를 네, 했고 사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그쵸 한 99% 정도가 독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주식은, 같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터틀 강의, 터틀 강의라는 게 이제 주로 추세 추종이랑 리스크 관리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그 강의는 제 인생을 좀 바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왜냐면 배워서 그게 사실 제가 투자에는 그거를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적용하진 않는데 네. 오히려 인생에 적용하니까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그게. 네. 아. 그 내용은 요 책에도 군데군데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실 나도 내가 뭐로 성공을 할지 뭐를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액으로 조금씩 해본 다음에 이제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빨리 손절을 하고 잘 되는 쪽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올인을 해서 이제 승부를 보는 거를 이제 인생에서 적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 취업도 그렇고 그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리는 비슷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터틀 강이라고 말하는 게 그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국내는 그렇게 안 유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이 리처드 데니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터틀들을 23명을 가르치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 트레이더들을 가르쳤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그 아이런 킴이라고 이제 계시고요. 그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좀 신비주의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어디서 강의를 해요? 저기 강남에서 하시죠? 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스강 들어가죠. 네. 여기 배우러 가신다고? 5년 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네. 배울 게 이번에-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퀴즈를 좀 풀어봤는데 절반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많이 까먹었네 해가지고 다시 가보자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구나.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그거 배운 거를 좀 이제 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좀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강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시 푸는 것 풀어주는 또는 거지. 유튜브로 네. 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예. 아. 예, 근데 그러니까 푸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풀리면 제가 이제 뭔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습득하는 네. 과정도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인터뷰 그러니까 그 최근 NFT나 뭐 메타버스나 코인 이런 것들도 되게 남들보다 좀 늦게 아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지. NFT는 제가 안 하고 있고요. 네. NFT도 사실 뭐 책을 몇 권 사놓긴 했는데 귀찮아서 좀 계속 안 읽고 있고, 네. 네. 메타버스는 이제 그거가 뭐 게임 비슷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 500년 되지 않은 게임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뭐 아. 체스, 바둑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21세기에 만든 네. 그런 현대 게임은 제가 또 안 하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세 번째가? 근데 이제 코인, 네. 그런 거 코인 투자를 하는지. 네, 코인은 투자도- 하고 있죠. 예, 그거 아. 2017년부터 차익 거래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간접 투자도 하고 다 하고 있죠. 네. 아, 네. 그 코인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우연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2017년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더리움은 제가 몰랐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코트라에서 일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제 두 번째로 친한 친구가 한 2년 만에 제 사무실로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하면서 그 사무실은 어떻게 찾았냐 얘가? 어쨌든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차익 거래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 하면서 이제 야 너 이더리움 들어봤어? 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한국이랑 독일이랑 거래소에 그 차이가 20% 30%나. 그러니까 독일에 100원에 사가지고 한국에 보면 네, 130원 네. 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지랄하는 거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네.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돈이 벌리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죠 그때부터는. 예. 트레이딩 연구하기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별거 다 했죠.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차익 거래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는 왜 그때 몰랐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2017년 6월에 시작했는데 12월에는 뭐 거의 메이저 신문들 1페이지 다 썼어요 그거. 김치 프리미엄 어쩌고 해가지고. 예. 맞아. 사실 그런 그때 기사 해설이 봤던 됐었어요 것 사실. 같아요. 네. 네, 그때 해설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 진짜 무식하게 이제 막 태국으로 막 돈을 막 싸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 이런 것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했었다고 기사 나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없어요? 요즘은? 요즘이요. 네. 요즘에 어, 할 수 있는 거? 요즘에도 다시 차익 거래가 조금 생겼더라고요. 한 3, 4, 5%까지는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비상장 기업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죠. 네. 물론 제가 하는 퀀트 투자도 계속 하고요. 지금 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상장은 사실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힘들고 네. 일반인 개미들은 대부분 그냥 뭐 미장하든지 아니면 국장하는데 네. 좀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 네, 그렇죠. 뭐 최근에도 3%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네. 뭐 10월까지는 별로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긍정적인 걸 찾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아마 하나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야. 이제 그거 빼고는 제가 긍정적인 걸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5월, 10월에는 일단 5월, 10월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되게 안 좋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월, 10월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신나게 팔고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간 선거하는 해에는 또 전반적으로 수익이 더 안 좋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4분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장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돈 다 빼고 주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주식을 이거밖에 빼고 없어요. 네, 거의. 네.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그 10월 말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실 그 올해 하락장은 이제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벼운 하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22%가 떨어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근데 요거는 2년 정도 한 번에 와요. 18년에도 그 정도는 떨어졌었고, 20년에 그보다 더 떨어졌었고, 22년에도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가벼운 하락장은 원래 2년 정도 한 번은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의 하락장은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가벼운 하락장인데 이게 좀 헤비한 하락장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한 20-30%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VIX라는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40 이상 뚫으면은 그때 사는 게 아니라 한 달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뱉어내는 물건을 전부 다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인들이 막 하락하면 그거 못 버티고 그쵸, 토해내기도 네,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때가 변동성 지수가
그렇죠. 변동성 지수가 그 높은 그때랑 맞물릴 가능성도 꽤 있고요. 한 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 왜냐면은 윅스가 40을 넘는다는 거는 그때는 정말 금융시장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이 완전 미칠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고, 왜냐면은 그때 더 떨어질 수가 더 있거든요. 떨어질 수 근데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예, 그때 들어갔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10월 말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저자님께서는 부업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늘리는 방법 중에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걸로 네. 뭐 안 돼도 손해 없는 뭐 잘 되면 좀 더 벌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이제 추천하셨고 그 중에 네. 또 출간도 있잖아요. 예. 저자님한테 이제 책은 어떤 의미고 사실 책 쓰면은 시간 굉장히 많이 들고 뭐 베스트셀러 저자님이니까 이제 인세를 좀 받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계속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 이런 거 뭐 그리고 원동력이요? 네. 네, 그냥 그게 재밌어서 이제 하는 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 책은 이제 한마디로 제 세계니까 그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재밌고요. 창의적인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뭐 어쨌든 뭐 몇 권이 잘 팔렸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걸 사는 사람이 이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식으로 저는 많이 이제 콘텐츠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거인의 포트폴리오 같은 책은 구체적인 전략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 읽는 사람이 투자나 또는 ET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고 저는 늘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책을 쉽게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성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노력은 제가 합니다. 이제 그 두 개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다른 분야의 책도 좀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책이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뭐 투자나 경제 뭐 이런 쪽으로 대부분 책들을 읽고 있긴 한데 뭐 어렸을 때는 소설 같은 것도 당연히 많이 읽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투자나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뭐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지 모르겠는데 역사 같은 건 확실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모든 게 다 반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역사, 뭐 금융 역사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 쓴 책들은 더 좀 읽을만 합니다. 뭐 레이 달리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네. 레이 달리오 신간 나오던데. 네, 그 신간이 그렇죠 이미 나온 지는 꽤 나왔죠. 됐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간이 또 재밌는 게 사실 그분이 챕터 하나 쓸 때마다 그 공짜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그 책 나와가지고 이제 원문으로 이제 주문해서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또 몇 개 내용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 예, 그렇죠. 요번에 또 이제 번역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막 그 예판 들어갔어요. 한빛빛인가 거기죠, 그죠? 네, 네네. 네, 예. 네. 사실 뭐 그때그때 이제 그 투자에 관련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방법은 뭐 개인에 따라서 그냥 유튜브가 맞는 사람들도 있고 뭐 책이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선생님께서는 이게 투자를 배우려면은 어떤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책이 괜찮아요? 아니면 영상이 괜찮나요? 뭐 강의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훌륭한 방법이기는 한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기업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난이도가 꽤 높은 작업이거든요. 소위 뭐 경영진이 좋고 뭐 산업 뭐 밝고 이 상품의 뭐 미래가 훌륭하고 뭐 그 경쟁자는 별로 없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리얼 라이프에서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컨트롤 하시라 이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컨트롤 룰이 딱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창피해서 우리 책이라. 이 책을 섞어가면서 읽으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아니, 하고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진짜 실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온 거라서. 그렇죠. 근데 아까 잠깐 가치 투자 얘기가 나와서 여기 네. 보면 가치 투자의 전설 1,300만 원 50억으로 불리다. 저 이거 읽을 때 되게 안 믿겼거든. 네. 요분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그분이요? 보셨나? 네. 이제 그분도 이제 벤처 캐피탈을 다니시면서 이제 그 여가 시간에는 진짜 기업만 공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지식 추적해서 요즘은 그렇게 하다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마디로 정말 그 기업을 스토커 수준으로 파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거기 그 기업에 있는 직원 레벨까지 거의 이제 파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가치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뭐 워렌 버핏도 파서? 성공했고 디피님도 성공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치 투자 성공하신 분들은 많죠. 근데 그냥 언론이나 유튜브 정도 나오는 지식으로는 가치 투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럼 이분 인터뷰할 때 이분이 뭐 해서 어떤 종목을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거는 본인이 안 밝히시는데 그 종목에 또 들어갈 수가 있대요. 네. 아 맞아 그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가치 투자에는 가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업이 이 가격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기업인데 요 가격에서는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한마디로 네. 지금 이 기업 멀쩡한데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은 돈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주식 얘기로만 오해하실까봐 파이어로 여기 이제 부동산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아닌 사례도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한국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책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최대한 좀 다양한 사례를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사업해서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포커를 치신 분도 그냥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한 채 가지는 거는 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말은 첫 번째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저 레버리지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만 부동산 사는 부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와 경제를 좀 같이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정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 상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력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거기는 특히 이제 월세 수익으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하나 배웠고 네 번째는 저는 청약이라는 거 완전히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전략을 잘 쓰면은 나름대로 똘똘한 아파트를 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다섯 번째가 그건 까먹었습니다. 네. 네.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찾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의 하락과 한국장의 하락이 파이어족을 털어내기 위한 음모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실패했네. 네, 네. 내가 파이어를 못 꿈꾸는 들었는데. 직장인들에게 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말씀이요. 네. 사실 그 책에 보면은 낙원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낙원 계산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보시면은 당신도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 수치가 딱 보여요. 내가 몇 년 동안에 얼마를 저축을 하고 그 몇 프로를 불리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얼마가 되고 그거 가지고 연지출 얼마 할 수 있다.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이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제 무조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시간 차이는 좀 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너는 흑수저니까 그리고 너는 직장이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루저 마인드를 입력시키려는 게 좀 강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이제 빨리 벗어나시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 이제 그게 중요하죠. 실천을 하면은 사실 파이어가 안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실천. 네. 해야 됩니다. 네. 잘 어렵죠. 네, 알아도 그게 못하는 제일 게. 어렵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나이가.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그 모든 자기 개발 책의 그 요약은 실천하라 한마디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파이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약간 한탕주의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고 만약에 제가 회사의 상사로서 밑에 직원이 계속 파이어를 외치고 다니면 좀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를 해서 그 사람들 결국 뭐 다른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사회 전체적인 그 노동 구조나 뭐 생산력도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뭐 자기 개발 이런 책이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적인 큰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